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비랩의 차승호입니다. 오늘은 암은 열에 약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은 5배에서 6배, 기초대사율은 약 10% 정도 증가한다고 그러는데요. 38도일 때 우리 몸의 생학 반응을 주도하는 효소가 가장 잘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 감소하고 신체 대사율은 12%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체온을 지키는 게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바로 지름길인 거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가정에서 반신욕들 요즘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데 참 좋다고 합니다. 저도 사우나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 주시면서 반신욕이든 사우나든 뭐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우리 몸의 체온을 올려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고온 온열 암 치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에서 고온 온열 치료를 통해서 암을 요즘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저희들도 많이 들었고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문헌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제 5,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 문헌에 이 고온 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했던 사례가 그 파피루스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히포크라테스도 이 열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글링 해보시면 너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일의 부시라는 의사가 있었는데요. sarcoma, 육종을 앓고 있는 환자가 단독이라는 피부 질환과 여기서 단독이라는 피부 질환은요, 이 살같이 빨갛게 화끈 달아올리고 이 피부 전체가 이제 빨갛게 달아나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이라는 병과 이 고열을 앓고 난 후에 이 sarcoma가 없어졌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고온이 난다는 얘기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우리 몸에 들어온 이 나쁜 바이러스, 나쁜 질환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면역 체계가 막 활성화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들이 감기 걸렸을 때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게 사실은 아이들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가 이 나쁜 질병과 싸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온이 우리 인간의 몸에 어떻게 보면은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고온을 가지고 고온 온열 치료법을 가지고 암 치료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됐고요. 일례로 이제 가까운 나라 일본 1978년도에 일본 국립예방위생연구소에서 의미 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여성의 자궁세포를 추출을 했어요. 우리 몸에서요. 추출해서 32도에서 42도 사이에 이 온도에 각각 변화를 주면서 정상세포와 비교해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39.6도 이상에서 암세포를 10일 정도 방치했더니 암세포가 전멸했다는, 그러면서도 이제 정상세포는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죠. 이게 암이 열에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 분이죠. 라포스트 박사가 1999년도에 발표한 글라이오마, 신경 교모세포라고 합니다. 글라이오마 셀에 관련된 논문에 나온 내용들을 보시면 역시나 암세포가 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그런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산소가 부족한 암세포를 고온 온열 치료를 통해서 죽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영어로 하이폭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저산소증이 고온 온열 치료의 단독 효과를 볼 때도 좋은 치료가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측면들에서 볼 때 온도를 39도 이상, 40도 이상 올리면서 여기서 이제 39도 이상, 40도 이상 올린다는 얘기는 40도, 41도, 42도, 43도 이렇게 온도가 1도, 1도씩 올라갈 때마다 그 치료 효과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도 마찬가지지만 고온 온열 치료를 할 때는 온도의 그 1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논문, 제가 좀 전에 한 2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이 고온 온열 치료는 이 하이포더미아라는 단어를 쓰는 이 고온 온열 치료는 사실은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수천 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의 1도 1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39도보다는 40도가 낫고 40도보다는 41도, 마찬가지로 41도보다는 42도, 42도보다는 43도가 낫겠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암세포를 줄일 수 있다는 사례와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몸의 적절한 온도,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더욱이 암을 치료할 때 이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암은 클리니컬 템퍼레이처라는 치료 온도가 따로 있습니다. 보통 우리 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5도 전후로 해서 이제 뭐 면역력을 개선해 준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고온을 가지고 암을 치료할 때는 클리니컬 템퍼레이처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여기서는 치료 온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클리니컬 템퍼레이처 같은 경우에는 39도 이상 온도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클리니컬 템퍼레이처가 39.5도 이상 온도를 올려줘야 그때부터 우리 몸 안에 캔서러스 튜머라는 그 튜머에 정확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논문에 보시면 저는 물론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이 주제들은 과연 고온 온열 치료에 관련된 학술 논문들 그리고 과학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제대로 바라봐야 되느냐 그런 우리가 팩트 위주의 사실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저희가 많은 하이퍼더미에 관련된 논문을 많이 읽었고 또 그런 상식적인 부분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고온 온열 치료라고 얘기하는 하이퍼더미아 치료를 할 때는 온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하이퍼더미아라는 장비를 가지고 암 치료를 할 때는 온도가 39도 이상 1도, 1도, 1도가 정말 암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반대로 이런 해당 온도, 해당 치료, 클리니컬 템퍼레이처라는 해당 온도를 올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만큼 치료의 질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마치겠습니다. 고온 온열 치료, 하이포더미아 트리트먼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하이포더미아 트리트먼트, 고온 온열 치료라고 하는 치료법은 반드시 여러분 온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온도가 단순하게 그냥 뭐 면역력 정도 올려주고 뭐 통증 정도 없어주는 그런 정도의 온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암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한 클리니컬 템퍼레이처가 되려면 많은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39도 이상, 40도, 41도, 42.5도일 때 정말 드라마틱하게 암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팩트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거였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고 뭐 그렇지 않다, 뭐 39도 이하에서도 암 치료되는 케이스가 많이 나와 있다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거고요. 네,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는 저기 그 하이퍼더미아 트리트먼트라는 국제 저널이죠.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 뭐 병원 한 군데서 뭐 치료된 논문이나 사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국제 저널, 특히 이제 하이퍼더미아를 가지고 하는 국제 논문이나 임상 저널에 볼 때는 그리고 SCI급 논문 이상에서 볼 때는 이 하이퍼더미아 트리트먼트는 반드시 온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때의 온도가 39도 이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40도나 41도 정도 됐을 때 42도 이런 온도가 있을 때의 치료 효과가 잘 나온다는 임상 사례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또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 고주파 치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이퍼더미아가 뭔가, 그리고 하이퍼더미아를 치료하는 장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레디에이션 방법이나 또는 뭐 캐페시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풀어서 쉽게 설명하는 영상들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